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를 확 업그레이드 해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for example 있잖아요. 오늘은 이걸 넘어서 훨씬 더 있어 보이는 단어 instance를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영어로 뭔가 말하거나 쓸 때 for example만 계속 쓰고 있지 않으세요? 좀 다른 거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인스턴스가 그냥 example이랑 뭐가 다른지 그 진짜 속뜻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도 당연히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시험 준비하는 분들 완전 꿀팁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단어들이랑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맨날 쓰던 example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우리 어휘 수준을 한 단계 점프시켜보자고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instance입니다. 진짜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써도 와, 영어가 갑자기 되게 정확해지고 뭔가 좀 세련돼 보여요. 자, 그럼 instance의 핵심 의미, 그러니까 이 단어의 뼈대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일반적인 규칙이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나 사건. 말이 좀 어렵죠? 핵심은 딱 하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예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인스턴스는요, 특정 시간에 실제로 딱 하고 일어난 사건에 가까워요. 근데 example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가져오는 대표적인 모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훨씬 더 현장감 있고 구체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This is a clear instance of poor customer service. 이걸 번역하면 이건 정말 최악의 고객 서비스가 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손님이 겪었던 그 구체적인 사건을 딱 집어서 말하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좋아요. 이제 핵심 개념은 잡았으니까 실제로 이 인스턴스를 어떻게 써먹는지 주요 표현들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맨날 쓰는 for example이랑 거의 똑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for instance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많은 도시들이 점점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은 공공공원을 엄청나게 늘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나서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들 때 쓰면 정말 딱이에요. 자, 이번엔 조금 더 포멀한 격식 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in the first instance인데요. 이건 뭐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공식적인 글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일단은, 첫 단계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절차나 과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걸 해야 한다고 콕 집어줄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고객 불만은 일단 매니저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일의 첫 번째 책임자나 단계를 명확하게 지정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요청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at the instance of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무엇무엇의 요청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요청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가 시켰는지,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면 돼요. 이 문장처럼요. The project was launched at the instance of the city council. 그 프로젝트는 시회의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시회회의였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굉장히 공식적이고 깔끔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점수를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수능이나 토플 같은 독해 시험에서 for instance는요, 그냥 예를 들어가 아니에요. 정답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비밀 시그널입니다. 자, 이 3단계 전략 무조건 외우세요. 첫째, 지문에서 for instance를 찾는다. 둘째,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읽는다. 셋째, 바로 그 앞 문장이 그 단락의 핵심 주장, 즉 주제문일 확률이 99%라는 걸 기억한다. 왜냐? for instance는 그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시작되는 신호니까요. 이것만 알면 진짜 문제 푸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랑 헷갈릴 수 있는 다른 단어들 있잖아요.
언제 인스턴스를 써야 하는지 그 차이를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인스턴스는 어떤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사례에 집중하는 단어예요. 반면에 케이스는 보통 법이나 병원에서 쓰는 것처럼 특정 사건 그 자체를 말하고요. 어큐런스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남 정도의 중립적인 느낌, 시츄에이션은 전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아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스턴스는 뭐다?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가져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게 바로 이 단어의 핵심, 심장입니다. 자, 이제 인스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멋진 단어를 가장 먼저 어디에 써보고 싶으세요? 오늘 배운 거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어 자신감도 쑥쑥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